이제 5월 본격 진입했는데요. 5월 투자 전략 관련된 리포트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정리도 할 겸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제 5월 초에 미국 금리 올리잖아요. 그래서 현재 미국 금리가 5%고 한국 기준금리가 3.5인데 이제 미국이 5월 3일날 기준금리를 한번 올릴 거거든요. 거의 확실하죠. 5.25입니다. 그러면 한미 금리 차이가 역사상 최대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미 한미 금리 차는 22년 최대인데 닷컴 버블 이후로 최대치인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미 금리 차 격차가 1.75는 통계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미국 금리를 많이 올리는 거고 이제 한국은 금리를 그만큼 못 올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미국이 그래도 경기가 세가지고 버티면 6월 달에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 한 달 뒤에 얘기니까 좀 봐야겠지만 야 그러면은 한미 금리 차가 도대체 어디까지 벌어지는 건가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래가지고 지금 환율 우려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달러 원 환율입니다. 1338원.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 이 정도 되거든요. 지금 1340원에서 133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금융당국은 1350원을 안 넘어가게 계속 누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여기 못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350원이 변곡점이라는 분들도 많죠. 요거 뚫리면은 막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얘기 나오는데 더 인상 깊은 부분은 여기 검은색 그래프 달러가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내려가고 있는데도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화가 초약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환율 그래프로 알 수 있는 신호는. 그러니까 달러가 내려오고 약세를 보이는데 원화는 그거보다 더 약세다.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걸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봐야겠는데 특히 이제 5월이 돼가지고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싹 정리했는데 몇 개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미래에셋 증권에서 아주 부정적인 리포트를 냅니다. 제가 해석하긴 그래요. 벌써 소제목이 2008년 데자뷰입니다.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원래 부정적인 기사에 눈이 가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같은 신호가 나왔던 게 2008년이었다. 이게 지금 한국 원화가 선행지표 역할이다. 그래서 한국 경기가 보통 글로벌 경기의 선행지표잖아요. 지금 원화가 약해지는 것도 전형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선행지표다. 특히 2008년에 검은색 그래프 보이시죠? 금융위기 때 한국 환율이 1,400원, 500원까지 튀어올랐습니다. 여기 1,500원 여기 써있죠? 1,500원 얼마까지 튀어올랐던 이때처럼 달러가 주황색 그래프인데 달러가 내려갈 때 선행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대요. 지금도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되게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뷰도 한번 보고 긍정적인 뷰도 보면 좋잖아요. 근데 미래셋은 물론 뭐 증권사 전체의 뷰가 아닐지 몰라도 이 리포트에서는 올해는 특히 좀 깊은 불황을 전망한다. 증권사에서 국내 증권사에서 깊은 불황을 전망하는 거는 거의 지금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이나 TSMC, ASML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업황 전망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불황이 깊을 것 같아서 조심하자라고 뷰를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Sell in May라고 하는 5월 중순부터 팔고 떠나라라고 하는 그 격언이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S&P랑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5월 달이 나쁜 게 아니고 보통 6월부터 9월이 나빠가지고 Sell in May라고 하는 겁니다. 5월에 팔고 떠나면 6, 9월을 최악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0월에 보통 바닥을 치고 회복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도 5월에서 10월 사이에 들고 있으면 증시 평균 수익률이 가장 나쁘다 그래서 셀인메이라는 격언이 있는 건데 이건 뭐 통계상 그렇다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미래에셋에서는 상당히 좀 나쁘게 본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고하는 국내 주요 증권사 4개가 있는데 미래에셋이 제가 지금까지 본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부정적인 뷰를 냈습니다. 환율이 수상하다. 그래서 5월 이후에 주식을 좀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고 깊은 불안 가능성 있는 게 근거. 유럽이랑 중국 회복이 약하다. 은행 위기가 지속되고 확산돼서 2008년 데자뷰일 수 있다. 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이죠. 근데 반대로 아주 긍정적인 뷰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극단적인 반대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KB증권에서는 이미 바닥은 쳤다. 이미 침체는 통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극단적으로 다르지 않나요? KB에서는 이미 침체 우리 들어가서 지나가고 있다. 리세션 검색어는 이미 작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 주식도 작년 10월이 바닥이었다. 글로벌 증시 바닥은 작년 10월 찍고 끝났다.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침체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는 침체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미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로 경기 선행지수를 대표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한 번씩 말씀드리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유럽, 아시아는 벌써 바닥을 치고 있고 미국만 남았다. 미국은 올 여름에 돌아설 거다. 그래서 코스피가 먼저 돌아설 거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 선행지수가 코스피랑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하면 주식도 반등하고요. 이 하늘색 그래프 반등하면 주식 거의 똑같죠. 이렇게 거의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OECD 경기지수 선행지수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코스피가 반등이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아직은 제가 지난주에도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 확인 실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직은 미국은 조금 더 남았다. 그래서 주식이 올 여름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도 늦어도 올 여름에 바닥 통과한다라는 뷰입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그래서 올 여름, 그러니까 KB조차도 6월 달부터 조정이 올 수 있는데 그때 실컷 사두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는 긴축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오르는 금융장세였는데 지금 한국도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를 예로 들긴 했는데 미국도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작년 10월도 미국 주식이 바닥을 찍었거든요. 일단은 그때부터 오른 거는 실적이 아니고 금융장세라고 합니다. 연준이 긴축을 종료할 거라는 기대감에 오른 거고 이제 올 여름부터 찐 상승인데 그때부터는 실적 장세랍니다. 근데 여기서 팁을 준 게 실적 장세가 시작되면 매수 기회가 거의 안 온답니다. 그래서 미리 사놓으래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아는 강세장이 오는 겁니다. 이제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강세장이죠. 삼성전자가 막 실적이 막 좋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아무나 다 아는 거죠. 이제 주식을 처음 하는 분도 삼성전자 좀 사볼까 이렇게 되는 그런 장세가 여기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늦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올해 여름 미리 사놓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6월 정도에 조정이 올 것 같대요. KB조차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제일 비관적인 뷰랑 긍정적인 뷰 모두 일단 5월 이후에 증시가 안 좋을 거라고는 약간 전망을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작년부터 어떻게 되면은 분기 초에 좀 상승하다가 분기 후반에 항상 조정이었대요. 이게 이번에도 이어질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2년 7, 8월에 상승하다가 9월에 빠지고 2022년 10월, 11월 오르다가 12월에 빠지고 올해도 1, 2월에 상승하다가 3월에 빠지고 4, 5월 조금 지금 오르고 있죠. 희한하게 오르다가 6월부터 빠질 거래요. 그래서 5월에 팔고 떠나라가 이번에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6월부터 조금 미국에도 악재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사라는 게 KB의 주장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근데 뭐 때문에 조정이 오냐? 6월 달에 이제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좀 오를 것 같대요.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서 고용이 본격적으로 악화되면서 조정이 나올 것 같대요. 과거에도 실업률이 올라가면 증시는 조정을 항상 받았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증시 조정, 실업률이 올라가면 증시 조정. 이번 조정을 기회로 삼아라. 실제로도 제가 과거 통계에 거의 100년의 통계를 내봐도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의 증시 매도는 거의 공식이었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해고자가 늘어나고 있고 침체가 온다라는 선행지표이자 신호였기 때문에 요거는 뭐 틀린 말이 아닌데 요걸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은 6월달 이후에 경기가 악화되면서 실업률이 늘어날 때를 매수, 줍줍으로 하라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KB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면 실업률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해고자가 나오면서 반영되면서 고용 지표가 나빠질 거니까 증시 조정이 핑계가 된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KB는 이미 바닥은 쳤기 때문에 침체에 지났기 때문에 조정의 매수 하라는 거고요. 유일하게 6월 달에 올 수 있는 리스크는 실업률과 미국의 어떤 부채 한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조정 핑계를 활용해라 이겁니다. 참 이렇게 뷰가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죠. 이쪽은 심각한 불황이 올 거라고 하고 있고 여기는 이미 침체가 지났는데 왜 침체를 기다리고 있냐라면서 약간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중간에 낀 증권사들도 제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삼성증권은 중립입니다. 사실은 힌트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 표현이 재밌었는데 비관적인 황소와 낙관적인 곰이 싸우고 있대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비관적인 황소는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할 테니까 증시는 좋다. 낙관적 곰. 야, 미국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고금리 유지할 거고 그러면 증시가 크게 좋을 게 있니? 긴축이니까 이게 낙관적 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쪽이신가요? 솔직히 저는 약간 이쪽을 바라고 있긴 하거든요. 경기 침체가 와야 연준도 돌아서고 증시도 이제 본격 강세장 쫙 해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비관적인 황소죠. 약간 아이러니하죠. 비관적인 황소. 근데 낙관적인 곰은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야, 지금 미국 경기가 뭘 나쁘기는 그거 다 언론이 과장하고 침체 느껴지도 않는데 무슨 침체는 침체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물가 잡으려면 연준이 계속 금리 올려야지. 그러면 증시는 이제 지금 당분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좀 약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낙관적 곰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 표현을 써줬어요. 그래서 지금 비관적 황소와 낙관적 곰의 2분기라서 아직은 자기들도 애매하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중립, 당분간 박스권. 근데 삼성증권은 약간 이쪽 편을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침체 신호가 약해가지고 심지어 삼성증권은 내년 2분기 돼야 금리 인하할 것 같다.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언제 돌아서느냐가 핵심인데 자기들이 봤을 땐 돌아서는 신호가 아직은 안 보여가지고 삼성증권은 약간 낙관적 고음 쪽에 본인들의 포지션을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5월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요게 공감되시면 이제 5월달 증시는 약간 중립 포지션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진짜 이번에도 비자랑 마스터카드 이런 데 실적 발표 보니까 야 무슨 침체냐 싶을 정도로 지금 아시아 쪽에 한국이나 뭐 중국, 일본 쪽에 해외 결제가 수요가 폭발해가지고 비자 CEO가 이렇게까지 흥분된 적이 없었대요. 세상에 지금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결제가 대표적인 경기 침체의 어떤 영향을 잘 받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비자 CEO가 이렇게까지 흥분된 적이 없었다. 해외 결제가 폭발적으로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비자 주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보잉도 CEO가 하반기 끄떡 없을 것 같다. 항공기 주문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데 한국도 지금 5월 황금 연휴라서 지금 해외여행 수요 폭발이라면서요. 진짜 저 주변에 지인분 보니까 비행기 티켓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해외 비행기도 타기 어렵다면서요. 지금 패키지가 여기도 보시면 여긴 인터파크 거긴 하지만 다 비슷하답니다. 코로나 이전이에요. 2019년 대비해서 2022년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지금 해외여행 패키지가. 요즘 뭐 거의 다 국내 여행 안 가시고 해외여행 나가시니까 특히 5월은 황금 연휴가 많다면서요. 5월 어린이날도 있고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야 이게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한국, 중국, 일본, 뭐 아시아 이런 쪽이 해외여행 뭐 폭발이랍니다. 결제 뭐 예약 어마어마하게 한답니다. 이런 거 보면 침체가 진짜 맞나? 지금 댓글에도 막 침체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런 분들 많아요. 진짜 백화점 가면 바글바글하고 사람들 돈을 누가 아낀다는 건지 모르겠다 막 이러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사실 진짜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오늘 한국에서 한강 잠수교에서 루이비통이 패션쇼 한 거 아시죠? 여기 있습니다. 워낙 지금 한국이 명품 큰 손이니까 세계 7위 규모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이제 루이비통 이런 기업들이 돈이 되니까 한국이 처음으로 패션쇼 막 이런 데서 하고요. 그리고 구찌도 5월 달에 경복궁에서 패션쇼 한대요. 지금 뭐 주요 명품 시장에 큰 손이 돼버려가지고 너무 고마운 거죠. 명품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 제가 한국에 딱 있어보면 진짜 이 침체가 도대체 맞나 싶을 정도로 돈이 다들 어디서 나나 이렇게 생각 좀 듭니다.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침체는 과장됐나 뭐 이렇게 생각 들 정도로 여기 삼성증권도 그런 얘기를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예시지만 미국도 아직 강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립으로 삼성은 아직은 모르겠다. 경기 방향성을 모르겠다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게 신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적도 있긴 한데 신한은 얕은 침체다. 그래서 증시는 올 여름에 바닥 통과하니까 올 여름에 조정 올 때 매수하면 바닥 잡는 거 맞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선행 지표는 침체를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걸 주식이 극복할 수 있다. 얕은 침체면 괜찮다. 실제로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침체가 온다고 다들 말했을 때도 증시가 계속 올랐던 사례가 딱 5번 있었대요. 그때가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주들이 급성장을 있었던 혁신이 있었던 시기래요. 지금같이 AI 테마가 있거나 과거에 이런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증시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반등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5번 중에 4번은 그랬고 딱 한 번 2007년에는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시장을 방어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사례로 신한은 되게 긍정적으로 좀 돌아섰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과거처럼 이번에도 만약에 빅테크가 AI 투자 이런 것들로 엄청난 붐을 일으키면 벌써 증시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러면 생각보다 시장이 덜 빠지고 회복을 빠르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렸지만 빅테크 AI 투자 한다고 난리잖아요. 이런 게 붐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여름 이후에 하반기에 좀 더 빠르게 반등을 끌어낼 수도 있다라고 신한투자증권은 약간 뷰를 바꿨습니다. 긍정적으로. 원래는 침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지금 좀 약간 뷰를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봐도 빅테크들이 지금 거의 모든 돈을 다 때려박아가지고 AI에 러시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르죠. 이게 생각보다 지금도 뭐 엔비디아가 기존 반도체랑 다르게 놀잖아요. 엔비디아 혼자서 완전 AI 테마를 타고 그래서 혹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씩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요거는 카페에 올려둘게요. 장편입니다. 그래서 마침 5월도 되고 있으니까 이게 5월 기준의 뷰입니다. 그래서 장기 전망이 아니라 올 여름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거에 대한 전망이니까 한번 정리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거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증권사마다도 뷰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맞추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측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기준도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또 이번 주에 피터 린치
제가 진짜 좋아하는 투자자인데 피터 린치가 정말 오랜만에 인터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나이 드신 게 보이죠, 얼굴에. 라이브로 제가 직접 찾아서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인터뷰 하시길래 봤는데 뼈 때리는 말씀을 또 해줍니다. 침체 질문하니까 침체 올지 안 올지 나도 모르겠다. 모른다. 어떻게 하냐. 나는 맞춰본 적이 없다. 내가 못 맞추니까 못하겠다. 그러면서 기업에 집중해라. 다시 한번 또 뼈 때리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투자 팁을 줬는데 자기가 옛날에 책에 쓴 투자 팁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지금도 먹힌다. 근데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책에 써줘도 네가 공부를 안 하고 연습 안 하면 소용이 없다. 내가 필살기를 알려줘도 돈 못 번다 라고 뼈 때리는 말씀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제발 그 단기 보지 말고 5년 정도 보면 답이 명확해진다. 5년 뒤에 올라있을 기업을 보고 투자해라. 제발 주가가 오른다고 투자하지 마라. 요즘도 주가가 단순히 올라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냉장고 살 때나 항공권 살 때 신경 쓰는 만큼만 제발 주식할 때 고민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 정도도 고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냉장고 가격 평가할 때랑 해외여행 갈 때 항공 티켓 얼마나 비교 검색 열심히 하냐, 제발 그때만큼만 주식 공부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최악에서 덜 최악되는 기업,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턴어라운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하는데 이제 조금 회복하려는 그런 기업이 크게 올라서 좋아한대요. 턴어라운드 기업을 좋아하는 것 같고, 단순하고 이해 잘 되는 기업을 좋아한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애플 들었는데, 피터 린치는 애플을 투자 못해가지고 너무 후회된다고 버핏을 또 칭찬하더라고요. 버핏 대단하다. 그렇게 딱 단순하다는 걸 파악하고 장기 투자하는 게 너무 대단하다라면서 또 애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터 린치 형님의 뼈 때리는 투자 조언 저도 한번 정리하면서 뼈를 크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침체 올지 안 올지 모르면 5년 보고 한번 종목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종목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시장 지수를 딱 그냥 5년 뒤, 지금 2023년이니까 2027년 8년이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기보단 비싸져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여기보단 비싸져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S&P 500이 있는 위치보다 5년 뒤에는 거의 99.9%의 확률로 높아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라는 거죠, 피터 린치는. 그래서 너무 지금 단기 관점에 뭐 5월에 조정, 6월에 조정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조금 길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이 됩니다. 저도 물론 주간 단위로 이렇게 정보를 전하고 있지만 좀 길게 보는 게 중요하겠죠, 투자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침 또 하락장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은 또 기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 4개 증권사입니다. 제가 그거 외에도 정말 좋은 리포트들 위주로 카페에 올리니까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